혹시 분명히 절정의 순간은 느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당황하고 놀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텅 빈 듯한 감각, 그 순간의 정적과 함께 밀려오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하는 막막함과 상실감.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들의 그 깊은 한숨과 말, 못할 고민을 마주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자신의 남성성이 끝났다는 사망 선고처럼 받아들이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차원의 만족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저 원인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당신의 몸이 그런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세포 수준까지 파헤쳐보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감각과 깊은 만족감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모두 똑같은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원인과 기전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역행성 사정, retrograde ejaculation입니다. 이것은 전객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요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광으로 거꾸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사정 시 요도로 가는 길과 방광으로 가는 길 사이에는 방광경부라는 문이 있는데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사정하는 순간에만 꽉 닫혀서 전객이 방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으셨거나 고혈압약이나 알파차단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 문을 조여주는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서 사정 시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힘차게 분출된 전객이 저항이 적은 방광 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경우 가장 큰 특징은 관계 후 소변을 보면 마치 쌀뜨물처럼 소변색이 뿌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학적 처치나 약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주제는 두 번째, 바로 진정한 의미의 드라이 오르가즘, 즉 고갈성 사정 에이니자큘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전객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졌더라도 그것을 밖으로 내보낼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화와 수십 년간 쌓인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하고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생산 공장의 노쇠화, 즉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남성의 정객은 99%의 정장액과 1%의 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정장액을 만들어내는 핵심 생산 공장이 바로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들이 왕성하게 돌아가며 정자의 운동을 돕는 구연산, 영양분이 되는 과당 등 다양한 물질을 풍부하게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이 공장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세포 활동성이 떨어지며 분비물의 점성 또한 묽어집니다. 마치 한때 물이 콸콸 쏟아지던 펌프가 오래되어 녹슬고 압력이 약해져 겨우 몇 방울의 물만 짜내는 것처럼 우리 몸도 짜내고 싶어도 짜낼 내용물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총사령관의 부재, 바로 테스토스테론의 극적인 감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테스토스테론을 선교기나 근육과만 연관짓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정교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절정감의 깊이를 결정하며 쾌감의 밀도까지 관장하는 우리 몸의 성기능,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수면 부족,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 내장 지방이 가득한 복부 비만, 잦은 음주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60대 남성의 몸에서 이 총사령관은 힘을 잃고 무대 뒤로 사라져 갑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심한 경우 40대 시절의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까지 수치가 떨어져 값비싼 악기들, 신체 기관은 그대로인데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지휘자가 없는 것처럼 모든 기능이 제멋대로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을 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달 및 추진체계의 붕괴, 즉 혈류순환과 신경 전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객을 몸 밖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그 폭발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골반 안쪽의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혈액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강력한 압력과 뇌에서부터 척수를 타고 내려오는 정교한 신경, 반사작용의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혈관 내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골반으로 가는 혈류의 파이프 자체가 좁고 경직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은 신경신호의 전달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결국 뇌에서 발사라는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신호는 겨우 전달되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할 혈액의 압력, 즉 실탄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던 77세의 정진우 선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몇 달 전부터 사정감은 있는데 전객이 한 방울도 안 나오자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남자로서의 삶은 다했다. 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아내와의 잠자리마저 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전립선의 자연스러운 위축과 골반 혈류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 전형적인 고갈성 사정 상태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것은 병이 아니라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이 닳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임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대신 매일 밤 하는 온열 요법과 아주 간단한 골반 스트레칭 같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2달 뒤 원장님, 양은 그대로지만 느낌이 그 만족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되찾으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몸의 신호를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만성적인 전립선염, 회복 불가능한 감각 저하, 심리적 위축과 관계 회피로 이어져 결국 성 자체를 포기하는 고립된 삶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분명하고도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이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저를 혹사시키지 말아주세요.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객이 안 나오고 감각이 무뎌졌다고 느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99% 이상이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강렬한 자극을 찾으려 할 겁니다. 쥐는 힘을 거의 악력 수준으로 강하게 하고 움직임을 경련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하고 심지어는 수건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 마찰을 극대화하여 어떻게든 예전의 감각을 되찾으려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감각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기는 단단한 근육 덩어리가 아니라 수만 개의 섬세한 신경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매우 예민한 감각의 총화입니다. 이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기관에 매번 쇠망치질과 같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반응하려 애쓰다가 이내 반복되는 과자극을 쾌감이 아니라 위협 또는 상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신경 말단의 감각 수용체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종의 방어벽을 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감각의 역치, threshold, 상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웬만한 자극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무딘 상태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자극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느낌은 점점 더 약해지는 끔찍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희미한 감각을 쫓아 자극의 강도를 높일수록 신경은 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깁니다. 나중에는 발기는 되는데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성기무감각증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는 60대 남성분들의 절반 이상이 공통적으로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원장님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입니다. 그 슬픈 고백의 원인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이 잘못된 강한 자극, 습관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급함이라는 심리적 독소도 감각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배우자나 가족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5분, 1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습관은 우리 신경계를 편안한 흥분 상태가 아닌 극도의 긴장과 불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항진된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듯한 초조한 상태에서는 절대 깊고 충만한 오르가슴의 파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녹슬고 닫혀버린 신경의 문을 다시 여는 첫걸음은 역설적이게도 힘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세게가 아니라 깊게, 빠름이 아니라 느긋하게, 목표 지향이 아니라 과정 지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위험한 실수를 오늘부로 멈추고 수십 년간 혹사당한 당신의 몸과 부드럽게 화해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비로소 진짜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당신이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보조기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작용 없이 당신의 몸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3가지 핵심 회복 루틴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15분만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첫 번째 루틴은 전신을 깨우는 슬로우 터치와 생명의 호흡, 복식 호흡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의 핵심은 오직 성기라는 한 지점에만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좁았던 시야를 몸 전체로 확장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행위 이전에 먼저 따뜻한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살결, 아랫배, 그리고 남성 건강의 핵심 지역인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어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긴장을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명상하듯 당신의 모든 의식을 손길이 닿는 부위의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내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웠구나. 손바닥의 온기가 이렇게 따스하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몸 전체의 감각 스위치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호흡, 복식 호흡을 더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립니다. 잠시 12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6초에서 8초에 걸쳐 아주 길고 가늘게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숨을 내쉴 때 의식적으로 항문과 골반 주변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들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모든 긴장이 땅으로 스며드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 호흡을 5분만 반복해도 평소 긴장으로 꽉 조여있던 골반저근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그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온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온열 요법과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음부는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남성 건강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잠자고 있던 신경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욕 후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40도 내외로 든 후
회음부와 아랫배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아, 따뜻하다 하는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온열 요법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딱 2가지 동작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양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뒤 무릎을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볍게 분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그 후 숨을 내쉬며 상체를 천천히 숙여 분간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골반 내부에 정체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번째는 아기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양팔은 편안하게 몸 옆에 둡니다. 이 자세는 전립선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복부의 압력을 낮춰 혈류를 개선하는 최고의 휴식 자세입니다. 각 동작을 1분에서 2분씩만 투자해도 골반은 놀랍도록 편안해질 겁니다. 3번째 루틴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사정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라는 과정 그 자체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결과를 향해 조급하게 달려가지 마세요. 대신 손길이 닿는 부위의 미세한 느낌의 변화, 호흡에 따라 부풀고 꺼지는 아랫배의 움직임,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이 퍼져나가는 그 느낌 자체를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즐기십시오. 전객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정에 이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을 통해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신경의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여는 것입니다. 68세의 장혜진 선생님은 과거 매일같이 강하고 빠른 자극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습관 때문에 감각이 거의 사라졌다고 제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매일 잠들기 전 15분씩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만에 원장님, 정객은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30년 전에 그 충만한 감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활짝 웃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정이 없다고 만족도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자극은 감각을 죽이고 느긋하고 정확한 접근은 감각을 되살립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감각을 깨우는 훈련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몸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줄 차례입니다. 성기능 회복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우리 몸의 공장을 돌릴 연료, 즉 호르몬과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주는 일입니다. 값비싼 정력제나 검증되지 않은 약에 의존하기 전에 당신의 매일 먹는 식탁부터 혁명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영양소는 단연 아연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전객은 아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아버지, 미네랄의 왕이라고 불리죠. 체내의 아연 농도가 낮아지면 전객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남성 호르몬 생성 자체가 저해되고 오르가슴의 강도까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연의 왕은 단연 굴이지만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살코기, 쇠고기, 통곡물, 그리고 특히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구수한 청국장에 다진 파를 듬뿍 넣고 날달걀 노른자 하나를 톡 터뜨려 함께 비벼 먹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노른자의 조합은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2번째는 혈관 청소부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노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혈액순환이 곧 남성의 힘입니다. 아르기닌은 음경과 전립선 주변의 미세 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신경 반응성을 높이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류, 호두, 그리고 특히 장어에 풍부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 생성을 위한 단백질만큼이나
혈관 건강을 위한 아르기닌 섭취가 성기능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의 방패, 비타민 E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E를 단순한 항산화제로만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전립선 세포의 노화를 막는 그야말로 회춘 비타민입니다. 아보카도,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그리고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풍부합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전립선을 지키고 호르몬 균형을 되찾아 줄 겁니다. 음식만 바꾸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호르몬은 우리의 행동과 수면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남성성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 분비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불빛에 눈을 혹사시키고 야식을 먹고 불규칙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호르몬 공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부작용 없는 천연 호르몬 복구 루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찾지 마시고 창문을 활짝 열고 15분만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보세요. 아침 햇살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밤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이 모든 과정이 테스토스테론 생성 회로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신성한 점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68세 울산의 장진 선생님께서는 이 식단과 수면 습관,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간의 햇살 산책을 3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약은 단 한 알도 드시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오히려 더 깊고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제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바뀌면 성감도 반드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감각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고 몸속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영양소가 아닌 바로 파트너와의 용기 있는 소통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당혹감과 좌절감은 침묵 속에서 파트너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파트너에게 수만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내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관계가 이제 끝난 건가? 하는 깊은 불안감과 외로움을 심어줄 수 있죠. 관계의 단절은 신체의 변화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라도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담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보, 사실 요즘 내 몸에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아. 이건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변했거나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좀 당황스럽고 속상한데 이 문제에 대해 당신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 이 솔직하고 용기 있는 대화는 두 가지 위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당신을 밤마다 짓누르던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엄청난 수행 불안감, performance anxiety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아라시샤나셋이 더 이상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관계의 과정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그 어떤 때보다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성관계의 목적이 사정이라는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서로의 청와 감정을 나누는 친밀감의 교류로 그 의미가 승화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오랜 시간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감각을 나누는 슬로우 섹스를 통해 전객 없이도 훨씬 더 깊고
완전한 교감과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의 장엄한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절대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러한 변화가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급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둘째, 사정 시 혹은 사정 후에 회음부나 요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뻐근한 불편함이 동반될 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관계 후 소변에서 눈에 띄게 피가 섞여 나올 때 혈뇨. 넷째, 발기부전이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배뇨 곤란 같은 다른 비뇨기과적 증상들이 뚜렷하게 함께 나타날 때.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기능 저하나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전립선염, 요도 협착 혹은 다른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자신의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 주저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길고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사정이 없다는 것이 성의 기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지금부터가 당신의 몸에 꼭 맞는 새로운 성적 삶을 존엄하게 설계할 수 있는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객 없이도 충만하게 만족할 수 있고 무뎌진 감각은 아이의 살결처럼 다시 부드럽게 살아날 수 있으며 멀어졌던 몸과 마음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얼마나 다정하고 지혜롭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수건으로 당신의 아랫배를 덮이는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잠자고 있던 감각과 잃어버렸던 만족감을 되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변화와 회복의 과정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그 어떤 명의의 조언보다 더 큰 힘과 지혜를 줍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와 계속해서 귀한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모든 날들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